질문해주신 분들 중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어요. 몇 분이 하셨어요? 그 아이랑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금방도 얘기했지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큰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아이랑 대화. 이건 대화할 때의 기본이겠죠. 부모님이 큰 소리로 딱 소리를 질러버리잖아요. 그럼 아이는 이거에 지고 싶지 않아서 더 큰 소리로 화답을 해줘요. 엄마가 빽 하면 아이는 더 큰 소리를 빽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주 온순하고 아주 부드럽고 좋은 말로 하면 아이가 생각보다 그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안 됐잖아, 못했잖아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안 했어, 못했어. 근데 너 이거 못했잖아, 이거 안 했잖아.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보다는 야, 우리 이거 해보자.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계속 들어갈수록 사실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좋은 말이 짠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너 이거 안 했잖아, 못 했잖아 하는 것보다 이거 해보자,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바꿔서 조금 말을 긍정적인 언어로 해주시고, 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랑 대화를 할 때 특히 우리 느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네가 아까 잘못했잖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얘네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랑 우리 특히 느린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콕콕콕 집어서 아주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뭐 잘 놀아야지. 이렇게 이제 친구가 뭐 사촌이고 놀러를 왔는데 싸워. 둘이 싸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잘 놀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런 것만 얘기하시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얘는 뭔지 몰라요. 그쵸? 그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갖고 놀겠다고 싸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엄마가 구체적으로 친구가 놀러 왔잖아, 우리 집에. 그러면 이 장난감을 한 10분 정도 빌려주고 다 논 다음에 네가 다시 가지고 노는 거야. 아니면 얘가 말투가 만약에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아이라면 네 목소리가 지금 엄마가 듣기에는 한 5 아니면 10 정도의 아주 되게 큰 소리야. 그러니까 네 소리를 지금 네 소리는 10이거든. 엄마가 봤을 때 이만큼 10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귀가 아파. 그럼 네 목소리를 한 5로 줄래? 우리 5로 얘기하자. 5.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은 정말 편하고 좋아요. 아빠 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왜 인사도 안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아빠 오시면 현관에 일단 나가.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해. 배꼽 인사를.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아빠랑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 그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아빠 오는데 왜 인사도 안 하고 어쩌고. 얘는요, 인사의 방법도 많지만 인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뭐 하는 게 아빠 와서 그냥 아빠한테 얘는 그냥 비비적거리고 그냥 우리 엄마 눈에는 버릇없는 행동 같지만 얘는 그게 인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엄마가 보기 싫다. 그러면 아빠가 오면 일단 현관으로 아빠가 왔으면 문 앞으로 가. 뛰어가. 거기서 배꼽 인사 한번 하고 오면 그게 인사야.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 숫자를 가급적 넣어주시는 게 도움도 되죠. 우리 아이들은 기준이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번, 뭐 두 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큼 해줘.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숫자로 넣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야단을 쳐야 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간결하고 짧게. 팩트만 그냥. 이게 하다 보면 엄마가 점점 감정이 야단을 길게 하면요. 부정적인 효과로는 엄마가 더 막 화가 점점 더 밀어 올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저께 것도 화가 나고 그저께 것도 화가 나서 엄마가 스스로 감정이 막 점점점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맞아요. 토끼 애들은. 이 느린 아이들은 제가 늘 쪼개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실망하실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상태인데 우리 아이가 안 돼. 여기서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기 쪼개서 요 한 단계를 시작하는데 여기도 안 돼. 여기서 또 세 개, 또 쪼개기.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되는 데부터 하시면 돼요. 이게 시간 싸움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을 그 쪼개기를 해서 아무리 낮아도 쪼개기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거든요. 그 어느 정도 어머님이 원하는 그 시기가 와요. 근데 그것을 매일 성실하게 쪼개면서 나누면서 하시면 돼요. 자, 주의할 것. 자, 화내는 것, 야단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들. 똑같은 것 같아요? 없어요? 자, 이게 좀 용어가 야단치는 것도
되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것하고 야단친다 이런 걸 똑같이 보는데 사실 좀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화내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고 컨트롤이 안 돼, 엄마도. 네?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야단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훈육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좀 나쁜 의미로 그걸 갖다가 쓰는데 부정적으로 훈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은 쳐야죠. 훈육을 해야죠. 아이가 그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이 야단을 칠 때는 훈육을 할 때는 감정이 그죠? 없어야 되겠죠. 내려놓고 자신의 엄마가 그 감정이나 어떤 목소리 톤이나 어떤 말하는 것들을 조금 잘 컨트롤 하셔서, 그죠? 전달할 수 있는, 어, 뭐랄까, 전하고자 하는 팩트? 그것만 전달을 하시는 게 사실 야단이고 훈육이에요. 화내는 것하고는 화내는 그냥 엄마가 그냥 감정의 어떤 그 쌓인 것들을 그냥 쏟아내는 거죠, 아이에게. 어쨌든 여러 번 들어도 일단 내가 먼저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목소리 낮추고 일단 내 이야기도 전달해야 되지만 아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시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 이야기 들어줄 때도 이래요. 어떤 어머님은 그냥 들어만 주면 돼요. 듣다 보면 또 속 터져요. 막 이러시거든요. 응? 아이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문장도 안 맞아. 그리고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해. 우리 아이들이 그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 그리고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찡얼찡얼찡얼거려. 그리고 엄마는 화가 나 죽겠는데 그 보고 싶지 않은 행동을 또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파악이 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뭐 알면은 엄마가 원하는 행동으로 짠 하겠죠. 엄마가 원하는 행동. 근데 이게 아직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 말을 들어주라고 해서 들어주려다 보니까 더 답답해서 화가 나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 경청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이 말을 들어줄 때 그럼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자, 그것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그쵸? 하고 싶은 말도 한 바퀴 돌고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하고 딴 얘기 계속하고 막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그럼 어떻게 들어주면 좋을까?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들어줘야 되니까 아이 눈을 봐야 되겠죠. 어머니 옆에서 막 하시면서 옆에서 뭐 이렇게 막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 절대 안 되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딱 같이 앉으시고 딱 같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보시고 아이가 피하든 어쨌든 눈을 보시고 이 거리를 좀 가깝게 하셔야 되겠죠. 거리를 가깝게 하시고 들어주시는데 아이가 이제 뭐 문장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하다가 뭐 학교에서 화가 났어. 뭐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뭐 이렇게 자꾸 치조하듯이 캐묻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준다는 것은 그냥 아 학교에서 화가 났어. 이렇게 맞장구 쳐주세요. 맞장구. 응? 맞장구 쳐주시면 되고, 아이가 말을 하다가 이상하게 말하고 딴 얘기를 하고 딴 데로 새도 가급적이면 어머님이 좀 끼어들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다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표현이 되게 미숙하고 얘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래서 전체적인 걸 다 일단 아이가 끄집어낼 수 있는 말을 다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서 아이가 그 중간중간 그렇게 하는 말들을 감정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말을 어필할 때는 한 번씩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 화가 났어.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잖아. 선생님이 나를 밀었어. 아, 선생님이 너를 밀었어? 하면서 엄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수하기 쉬운 게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그랬을 거야. 선생님이 어쩌다 뭐 이렇게 대변해 주지 마시고 그러면 아이가 더 화가 나죠.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 선생님 편이야.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친구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어른이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얘기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먼저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게 세상에 좀 평화롭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게 좀 애매하시고 이렇게 중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어른인 저도 가끔은 대화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일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이제 오늘 속상했다 이러면 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속상했구나. 그쵸. 속상할 만하네요. 아,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해줘야 이게 풀리는데, 어? 계속 옆에 이분이 이 자리에 없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사람 편을 계속 들어주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저는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이 좀 돼줘서 내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 자리에도 없는 딴 사람을
중요하지도 않은 제3자 얘기를 계속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막 화나고 좀 속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들어주시라는 거. 맞장구 치시면서 들어주시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시하거나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뭐 대변인 하는 거 이것 좀 안 하셔야 되죠.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다 표현했어. 다 했어. 그럼 아이가 얘기하는 중에 엄마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기분이 좀 가라앉아요. 그랬을 때 끝 무렵에 이제 어머님이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때 한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일장연설하시면 안 되고, 응? 아, 그래. 너 그때 되게 속상했겠다. 와, 진짜 창피했겠다. 너 진짜 실망했겠다. 아, 너 그랬을 것 같아. 그 마음 이해해.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어머님이 정리해서 한 번 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가 이 감정이 어떤 건지 몰라서 복잡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맨 끝에 이 아이가 잘 모르는 그 감정을 어머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 엄마가 들어도 그때 너 속상했겠다. 너 화났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로 끝나면 이제 뭐 얘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그걸로 이제 잘못 안 했을 때는 그걸로 끝나면 되지만 잘못을 한 행동이 있다면 아, 그런데 속상한 거 너무너무 이해해. 근데 속상하다고 친구를 밀거나 때리면 친구는 어떨까? 그치? 그거는 좋은 방법일까? 뭐 이렇게 해서 왜냐면 요 정도까지 시간이 가면 아이도 이제 조금 자기의 그 뭐지? 시간별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얘가 좀 쭉 얘기하면서 한번 돌이켜 보거든요. 돌이켜 보면서 그 끝무렵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때릴게요. 아니면 다음부터는 뭐 줄 설게요. 다음부터 선생님한테 그렇게 소리 안 지를게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아이도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하시면 되게 완성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 스스로 찾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야기할 때까지 어머님이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요런 소통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어머님이 막 화 다다다다 내고 찍소리부터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요런 지금 말씀드린 어머님이 들어주시고 요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한마디씩 반응을 해주신 이런 연습이 집에서 만약에 엄마하고 잘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까 해서 아이 스스로 그 잘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엄마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그리고 엄마가 화를 안 내기 때문에 자기도 화 안 내는 상태에서 잘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훈육 같지만 아이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거나 소통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